다음은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 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 진행을 맡은 공정위 사무처장 한철수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먼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문제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이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업종인데 이 자리에 중소광고대행업 협동조합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시각에서 그 실태나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째 중소광고회사를 경영하는 구재범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취임식 행사를 대기업 광고회사에 맡기지 않고 중소기업에 의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광고 시장은 기형적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벌기업이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광고 시장 규모는 세계 10위나 경쟁력은 필리핀보다도 못한 50위권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은 전형적인 불공정 시장입니다. 대기업이 계열 광고회사의 일감을 거의 100% 몰아주고 있고 광고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광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사례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A사의 경쟁 PTC 대기업 광고 회사인 B사에서 그룹사의 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수년간 수십억 원의 구매 약속을 하여 연간 50억 이상의 광고를 수주한 사례가 있고, 또한 또 다른 A라는 회사에서 광고대행사 선정 시 대기업 광고회사 2군데와 독립광고대행사 1군데가 참여했는데 대기업 광고회사 중 B사에서 그룹사를 통해 A사의 제품을 대량 구매해 주기로 하고 B사의 고객 인적 상황이 담긴 데이터를 A사에 제공해 준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대기업 광고회사는 보통 자본금 20~30억으로 광고회사를 설립, 그룹사 및 협력사의 모든 광고를 몰아주어 큰 이익을 창출한 후 기업 공개 또는 외국계 회사에 매각하여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고 총수 일가의 부의 편법 세습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등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끼리 광고를 서로 주고받는 일감 스와핑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기업 광고회사가 중소광고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의장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사 직전의 중소광고회사 생존과 건전한 광고 시장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한국 광고 시장은 구조지만 대기업 광고회사 25개사가 7조 8천억, 외국계 기업이 7천억, 나머지 5천억을 놓고 700여 중소광고회사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대기업 광고의 50%를 중소광고회사에 오픈해주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광고에 대해 대기업 광고회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SI 업종에서는 이렇게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이 중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광고는 중소광고에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두뇌형 벤처 창업 업종으로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중소광고 회사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높으니 건전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그룹 계열사가 그 광고 발주회사 물건을 사준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광고를 따는 소위 그 광고 스와핑, 이런 것은 그 그룹의 힘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의 전형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제도나 법에 힘이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현장에서 지금 조사를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에서 근무하는 박세로 조사관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 집행하기가 예상외로 쉽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잡기 위해서는 정상가에 비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대기업이 자신의 광고와 마케팅 물량을 모두 계열 광고회사에게 몰아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수일가 3명이 단 30억을 투자해서 이듬해 무려 1,17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열 특성상 도대체 얼마가 정상가인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그 건은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도 업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공무원이 진입을 하면 청원 경찰들이 막아서 진입 자체를 막기도 하고 여자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일부러 감정적인 동요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동료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 기업에서 원격 조정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동료가 보고 있던 컴퓨터 파일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사 역량 개발과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비록 조사 장애는 많지만 시장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불공정 거래 간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회사의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 부처의 모든 부처가 국민 중심이 돼야 되고 피드백이 중요하고 현장 중심이 돼야 되고 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공정거래위야말로 이 현장 중심 피드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광고 산업이야말로 이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인 광고 업체들이 사장이 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광고 분야 매출액 상위 10대 회사에 독립기업이 몇몇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로 내부 거래 장점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또 영세 상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광고, 물류, 시스템 통합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이런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을 해서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스스로 막아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 역량으로 무장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이번에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창조 경제의 꽃도 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부에 요청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부터 좀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서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취임식 때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견 또 중소기업의 이런 역량을 저는 믿고 있었는데 참 과연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건의하신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제 또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 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광고, 물류 등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공정위도 이런 여건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 현행법으로 부당한 그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상적인 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어렵게 하거나 또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그 제도를 설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